네, 이번엔 김순호 국장의 대학 동기를 잠시 인터뷰하겠습니다. 인노회 활동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박종근 씨입니다. 다만 얼굴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시청자들께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김순호 국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때 그래도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거든요. 결국 의혹을 해명할 수 없다면 주사파니 공안 프레임이니 그쪽으로 밖에는 갈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예. 결국 의혹에 대한 것들 더 키우기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순호 경찰국장과 함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줄여서 인부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죠? 대학 때는 몰랐고요. 그 친구가 제대하고 1986년경이에요. 노동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죠. 예.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 주사파 운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황당했었는데요. 오히려 도대체 이제 제가 다시 좀 묻고 싶거든요. 주사파 운동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다시 제가 더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친구가 사실 제 윗선이었어요. 예. 만약에 주사파 운동을 했으면 제가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것들 전혀 본 적이 없고요. 사실 YMCA에서도 이제 노동청년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활동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 문제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산재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러한 노동운동을 정말 지속적으로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노동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주사파 운동만 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 인노회 활동 중이던 1989년 4월 김순호 국장이 돌연 잠적을 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거인도 영문을 모를 정도로 갑작스러웠다고 들었는데 잠적 직전의 모습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회사가 파업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 친구를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시 인노회에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대책회의도 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지도부였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아마 그 친구를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까지는 뭐 별 이상을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잠적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러면 잠적 이후에 김순호 국장이 있는 곳을 알아내서 찾아가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누나네 집을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 치안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순호가 프락치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가까웠던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었죠. 누나네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그 앞에 다방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여기 도대체 왜 왔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왜 왔냐고요? 경찰서에서 예. 사실 제가 이제 뭐 경찰 수사받고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뭐 수고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많이 변했구나,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리고 잠적 넉 달 만에 김순호 국장이 경찰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전혀 만난 적이 없고요.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예. 자, 그러면 그 잠적 이후에 잠깐 만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만남이 없었네요. 예, 그 친구도 뭐 저를 찾지 않았었고요. 네. 자, 프락치 활동은 없었다는 게 김 국장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동료들은 김 국장을 왜 의심을 했을까요?
예, 제가 이제 89년도 4월 29일에 연행되었었거든요. 근데 당시 수사관들이 도저히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조직의 상세 조직도를 비롯해서 내부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상세 명단까지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연행됐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김순호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순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예. 네. 자, 그리고요. 김순호 예, 국장 역시 강제 징집된 피해자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태도 때문입니까? 태도 때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얘기도 하고 있었던 일들 얘기도 하고 뭐 반성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는 아마 그래오지 않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난 기록이라고 요즘에 이제 보도에서 이제 저도 봤거든요. 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당시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제가 이제 좀 상세히 이렇게 좀 멈춰놓고 봤는데 저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이상이 아닐까.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친구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순호 국장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처럼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프락치가 아니었으면 그 소명할 수 있는 뭐 자료라든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하는지 오히려 근데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고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호 국장과 인노회 활동을 함께했던 박종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